이 생성의 도구라는 거는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내가 이 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미술 작품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조합들이 생기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말 그대로 내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영화라는 사업을 개인은 원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혼자서 그쵸. 영화 제작사를 만든다, 이런 대단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메타버스랑 뭐 블록체인이랑 토큰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경제체 체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생성 AI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창작자들의 뭔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저는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인터넷으로 보이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챗GPT는 이제 막 아이처럼 되게 막 이렇게 막 네네네. 뭐 그리고 메타버스는 허우적대고 있고 NFT는 물속에 잠겨 있다. 그렇죠. 뭐 이 그림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의 그 스냅샷은 맞는데 이 GPT가 메타버스와 이 NFT나 블록체인의 이 연관관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뭐 BYC 같은 그림을 만장을 만들고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손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NFT를 생각을 하고서 예를 들어 나는 뭐 천장을 만들 거야. 근데 천장 안에다가 확률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개인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이제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사업자들도 여기서 이 기능들을 통합해 나가지 않으면은 큰 위기가 또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오픈시가 있는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다 그림을 자기가 알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생성 AI로 올릴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생성 AI 도구가 여기 탑재가 돼서 너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BIYC 같은 뭐 2,000장의 그림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림을 너가 생성을 해. 그럼 내가 바로 NFT를 여기서 그냥 만들어 줄게. 그리고 여기서 너가 만약에 3D 공간을 한번 만들어 너 프롬프트를 넣어. 그러면 여태까지 가상 공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만들어 놓은 곳에 잠깐 들어가서 정해진 방 모양을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프롬프트로 내가 원하는 방을 내가 만들어서 원하는 그림의 사이즈도 다 각각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는 개인이 토큰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제는 점점 저는 그것도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큰을 발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태까지는 사실 그게 일반 개인들한테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얘기였죠. 그건 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장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요소도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따로 떨어져 봤을 때는 굉장히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지만은 이제 이 다른 도구들이 결합이 됐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또 다른 가치가 굉장히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기술은 XR이라는 기술이잖아요.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고,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 공간 자체를 만드는데 지능을 주거나 아니면 공간을 채우는 기술이죠. 상호작용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나 NFT는 그 공간 안에서 뭔가를 소유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잖아요. 각각 역할들이 나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야지 굉장히 멋진 공간이 되는 건데, 바퀴라는 거 있잖아요. 바퀴는 범용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죠.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철, 그것도 범용 기술이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쓰이고, 어디나 다 쓰이잖아요. 엔진도 범용 기술이에요.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기술인데, 바퀴에다가 철을 뒤집어 씌우고 엔진을 달았어요. 이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자동차 안에 또 공간이 생겼네요. 자동차 안에서 그럼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비유를 해본다면은 바퀴만 따로 볼 때하고 이 철을 따로 볼 때하고 이 엔진을 따로 볼 때는 각각에 대해서 다 요 고유의 펑션이 있는데 요것들이 만들어내는 조합이나 이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경험의 총체가. 그래서 가상가상실에 융합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증강이 됐던 가상이라는 공간인데 거기서 우리가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소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소유도 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또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저는 그 그림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림이 각각 보다 보니까 각각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지만은 그 각각의 범용 혁신적인 기술들의 연결을 한번 봤을 때는 얘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있을 때 얼마만큼 빛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
그 그림은 좀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좀 있다는 다르게 거죠. 볼 수 네.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생성 AI가 아무리 뭐 새로운 UI라든지 UX라든지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뭐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해도 이 디바이스 문제도 있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메타버스와 네.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사실 안 되면은 이 메타버스의 뭐 위력이랄까요? 네. 그런 게 좀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게 된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HMD를 써서 여기 들어가서 오래 있어야지 메타버스라는 이제 일종의 것 하나의 이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전체로 보기 시작하면은 요게 안 되면 메타버스가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CES에서 보면은 3D 혹시 노트북을 저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전 세계 노트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노트북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안경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기자님하고 저희가 이제 같은 3D 객체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메타버스가 아닌 거냐? 저는 이건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옴니버스로 만나서 떨어져 있어도 같이 3D 객체를 바꾸고 변경하고 뭔가를 또 만든다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는 기기가 노트북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봤을 때 더 재밌었던 거는 그 레노버의 이제 TV였죠. TV 네. 밑에 트래킹 장비를 딱 붙여놨더니 TV 앞에 섰을 때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아바타로 구현이 예, 다르게 구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TV는 내가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가 아니냐는 거죠. 자동차도 정말 이제 그런 사물이 돼버렸잖아요. 네. 자동차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즐기는 BMW의 슬라이드 바가 움직이는 방식들이라던가.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정말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표현이 메타버스 오브 띵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 실제로. 그전에 우리가 그거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뭐 세미나라거나 할 때 라이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비긴즈였다가 이제 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즈 하게 되는 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 동력이 그 듀얼 엔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의 엔진은 생성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엔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 오브 띵스 같은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쓰는 엄청난 기기들이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접속점이 되고, 그리고 HMD는 그 중에 또 하나의 방식인 거고,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르면 되는 거지, 반드시 이걸 써야지만 메타버스가 들어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게 라이즈라는 것도 뭐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지만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이고, 또 올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플이 지금 뭐 기기를 낸다, 하드웨어적인 어떤 뭐 동력도 분명히 더 세지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년과 정말 다르다. 근데 이제 또 듀얼 엔진이니까 이런 하드웨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는 생성 AI가 좀 계속 도와서 만들어 주는 거고, 또 기기들은 단순히 HMD만이 아니라 기존의 노트북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의 변화만으로도 3D를 좀 구현을 해주고, 물론 기술은 더 좋아지는 네. 거겠지만 간단한 뭐 애드온만으로도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좀 라이즈할 수 있다. 사실 디바이스는 항상 예, 걸려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VR에서 사실 가장 힘든 거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쉽지 않아요. 이제 컨트롤러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친다, 버튼을 누른다. 그걸 하는 순간에 이미 이제 나는 여기에 들어온 게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힘들다. 정말 뭐 이렇게 들어와서 힘들게 들어와서 이거를 뭐 키보드를 이렇게 힘들게 누를 필요가 있나. 근데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거기에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의 제어를 저희가 보이스로 할 거라는 거죠. 정말 자비스 같은. 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MS의 코파일럿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안에서 뭔가 매뉴얼로 움직여야 됐던 터치를 해야 됐건 아니면 뭔가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질 수 있거든요. 두 손도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네. 제가 말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에 있는 똑같은 하드웨어를 쓸 때도 이 차이가 저는 엄청난 경험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저도 가서 뭐 HCL이나 네. 롯데정보통신이나 가서 다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이 조작하는 게 정말 네,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그게 사실은. 네, 근데 그 안에서 콘서트 막 틀어주고 하는데 네. 그 경험 자체는 또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훨씬 괜찮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조작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음성으로 좀 네. 제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디바이스도 실제로 성능 향상은 아니지만 경험은 엄청 향상이 되죠. 네. 기존의 오큘러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근데 방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파일럿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또 요즘 좀 재밌는 게 이제 메타, 뭐 MS, 뭐 디즈니도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 인력들 구조조정하면서 다 막 해고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MS랑 메타는 완전히 또 AI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네. 마치 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정반대의 영역 같이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어지는 사실 얘기죠. 저는 오히려 AI 집중하는 순간에 메타버스는 더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AI 더 집중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더 쉽고 빠르고 더 몰입감 있는 공간을 더 빠르게 만들 테니까 그 안에서 3D 객체나 NPC를 더 빠르게 넣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어져 있는 구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둘을 이제 따로 보는 순간에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력 해고와 뭐 사업에 대한 정리, 감축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일단 눈앞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가능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홀로렌즈라는 기기는 지금 벌써 한 대에 500만 원도 넘는 굉장히 비싼 그 기기를 사서 특수한 용도를 빼놓고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은 오히려 더 잠시 접거나 나중으로 조금 더, 왜냐면 지금 군용으로는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코파일럿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 발표했던 메시포 팀즈에 우리가 아바타로 들어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 경험을 줬더니 사람들은 이거 더 쓰고 당장 수익이 나는 구도거든요, 이건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바타로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코파일럿한테 다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 제가 외국어까지 극복을 해주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던 줌의 회의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주게 되잖아요. 인공지능 회의록도 써주고, 내가 회의 늦게 들어가면 나한테 회의 진행 상황도 알려주고, 상대방이 다 글로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한국말을 편하게 해도 되고, 네. 그럼 제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저커버그가 이제 또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빼고 생성 AI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 망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메타버스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더 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더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또 메타버스 경험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방금 말씀 그대로 주크버그가 우리는 인공지능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서 생성 AI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어요. 근데 이미 벌써 작년 초에 나왔던 빌더봇이라는 네네. 가상공간 안에서의 생성 AI를 이미 보여줬거든요. 네네. 텅 비어 있는 가상공간에 사람 2명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조그마한 로봇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데 약 한 1분 한 50초, 30초의 시간 동안에 거기가 멋진 해변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빌더봇, 뭐 하늘을 만들어줘. 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테이블도 놔줘. 뭐 바다도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무도 올려주고 여기 라디오도 만들어주고 라디오에서 음악도 틀어줘. 지금 갈매기 소리하고 바다 소리도 나오게 해줘. 네네. 라고 해서 지금 가만히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가상 공간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인공지능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면 더 멋진 가상 공간을 더 몰입감 있고 더 더 쉽게, 빠르게 만들게, 쉽고 더 쉽게, 빠르게. 예, 네. 바로 눈에 보이게. 그러면 더 많은 유인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거기서. 저 문득 궁금한 게, 이게 더 쉽고 빠르게 재미있는 가상 공간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럼 그 가상 공간에 들어오는 유인 자체는 어떻게 하면 좀 늘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메타버스 세미나 할 때 보면은 만약에 세미나를 한다. 네. 그러면 저희 뭐 입장료 받는 모델들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벌써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그 잼을 보낼 수도 있고 마치 슈퍼챗을 보내듯이. 네네. 그러면 그 텅 비어있던 가상 공간이 제가 그전에는 정말 뭐 할 게 없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바로 구성을 하고 제가 사람들한테 초청을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주크버가 얘기했던 거는 거기 있는 가상의 공간들에다가 NFT까지 결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지금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메타버스의 한 단면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공간을 소유하면서 내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그렇죠. 입장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을 쓰게 되면 그분들한테 먼저 드리기도 하고 이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전에 이제 뭔가 그런 컨퍼런스 같은 네. 거를 메타버스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을 때 공간이 단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뭐 강당, 뭐 대강당, 원형극장. 근데 그런 거를 또 바꿀 수 있냐라고 했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예, 예. 뭐 현수막 하나 바꾸는데 얼마, 뭐 뒤에 스크린 하나에 뭐 회사 로고 띄워주는데 얼마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가보지만 다 똑같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안 쓰던 건데, 이제는 다 바꿀 수 있고 개인화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불러모을 유인도 더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성 AI가
메타버스 모든 경험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산업 메타버스,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네.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분화를 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분야에 특별히 더 좋다, 혹은 특별히 어떤 분야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은 뭐 직업도 생기고 영역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크리에이터가 유튜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게 처음 생겨났을 때 저게 TV가 될 수 있을까? 누구누구 TV라는 말을 네. 보면 야, TV는 방송국에 있는 거지 뭐 1인 TV라는 게 말이 되라고 그때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고 실제로 돈을 또 많이 버시니까 그 도구가 사실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적인 방송 영역들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개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채널들이 생긴 것처럼 이 생성의 분야가 저는 이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음악도 그렇고 출판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라디오 방송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인 출판도 그렇거든요. 1인 출판이 여전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하루 만에 책 한 권 쓰고 챗 GPT가 예.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벌써 올라온 게 지금 뭐 수백 건이고 이러한 징조들이 저는 전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성의 도구라는 거는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한계 비용을 공중에 낮춰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가 용역이 아니라 현수막 하나가 어떻게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책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출판하는 비용, 전공이 아니지만 작사 작곡을 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비용, 미술 작품으로 텍스트와 함께 그림책을 만드는 비용, 엄청나게 많은 조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인 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작을 만들면은 대형 기획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서 엄청난 물량과 그렇죠. 사람을 넣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본 표현 중에 제일 힘이 있었던 게 그 마이크로 게임 스튜디오인데 이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음악을 생성해서 네네네. 그거에 준한 효과를 내고 개발을 하는데 예전처럼 뭐 코파일럿이나 다른 도구들을 그렇죠. 쓰고 3D 객체를 만들고 당장 게임 아이템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는 너무 쉬운 거죠. 게임 아이템에서 흔히 말하는 물약, 마법의 물약이 있어요. 예.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3D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뭐 네. 색 채워놓고 네. 근데 이제는 있는 프롬프터에다가 변형을 주고 우리 컨셉에 맞게 색깔을 바꿔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임 안에서의 어떤 수많은 변화 사항들을 이제 생성 도구들을 통해서 즉각 바꿔나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시뮬레이션 비행하는 예, 뭔지 게임, 알아요. 그 게임이 인공지능이 다시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영역들의 비행 공간들을 만들 때 과거에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게임의 방식들은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을 만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마이크로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정말 멋진 게임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대형 없던 게임사들이 뭐 게임들이 만든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여전히 저희는 컨텐츠가 더 많은 롱테일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분야가 더 많아지고 네. 특이하고 새로운 분야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서도 아바타 같은 영화를 극장 가서 보고 내가 3D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것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진다라기보다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야가 많아지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산업 분야별로 할 수 있는 파워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파워가 늘어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마이크로 스튜디오 아까 게임 만약에 뭐 한 5명이 구성됐다고 네네. 하면은 특정 작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스튜디오를 꾸리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음악 생성 AI에 재주가 있으신 분과 텍스처 관련해서 잘하시는 분이랑 모여서 게임 엔진 뭐 생성 AI 잘하시는 분이 모여가지고 게임 만들어내고 이 개인의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생성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 되게 중요해질 거. 좀 그게 이제 그래서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역량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네. 사람은 그게 정말 도구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또 권력의 구조가 생기고 또 조직이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그렇죠. 힘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처럼 이 도구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별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가 엄청난 파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돌들이 네. 있고 이 돌을 어떻게 쓰는지가 너무나 다양화되는 거라서 보통은 생성 AI 때문에 직업이 다들 없어질 거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성 AI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있는 분들이 뭐 생성 AI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랄까 이런 게 뭐 또 더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대답일 수가 있는데 이 도구는 써봐야 돼요. 일단은 백날 말로 들어봐서 그냥 그럼 그렇다더라 해보면은 뭐 책상을 하나 만드는 네. 경험을 한다는 어떤 뭐 신청을 해서 갔어요. 그럼 거기에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뭐 사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구를 쓰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하고 또 이 도구들이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들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망치는 그냥 못을 때리는 거래. 이거는 뭐 그냥 자르는 거래. 네. 이거는 부드럽게 해주는 거래. 이 경험하고 이 경험을 이어가면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보는 경험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많이 나오는 도구들을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똑같은 펑션을 하는데 도구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그 안에서 또 특이한 기능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도구가 살아남겠죠. 더 많은 가치를 주고 더 낮은 가격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가 살아남을 테니까. 근데 하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고 한번 생성해 보시고 실제로 생성한다는 게 도대체 뭘 생성한다는 건가 그 결과물들 한 번씩 해보시면은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재밌게 유심히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런웨이라는 회사에서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영화제를. 그러니까 텍스트 투 비디오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아예 그걸로 만든 작품들 영화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AI 필름 페스티벌이에요. 런웨이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수상작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말 그대로 내가 영화를 만든다? 이건 되게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물론 이제 뭐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생성 AI로 말 그대로 그냥 그것만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안에 보면 정말 다른 장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건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생성 AI를 통해 만든 영상이라는 장르인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영화라는 사업을 개인은 원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혼자서 영화 제작사를 만든다 이런 거는 정말 와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거와는 별도로 아까 생각했던 마이크로 스튜디오라는 레벨에서 영화라는 것도 나는 그러면 영화를 생성할 수 있고 나만의 내 스타일의 영화를 계속 생성하면서 어느 가상 공간에서 내가 상영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한계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화사를 만들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음반을 제작을 하지? 내가 어떻게 뭐 출판을 하지? 내가 뭐 웹툰을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물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갑자기 막 짜잔하고 막 멋지게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 연결점들을 보시면은 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약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지금 이런데 우리가 인터넷 지금 30년 써왔잖아요. 아, 그렇죠. 인터넷 30년 동안의 변화를 지금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건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금 이 가속도가 이 인공지능의 생성 기능이 이 메타버스가 만났을 때 생기는 가속도가 앞으로 2, 3년만 지나도 5년만 돼도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도구도 만져보시고 접근해 보시면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사실은.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온 지 시간이 얼마 안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은 30년을 써왔고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발전 속도는 굉장히 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별개로 저는 좀 궁금한 게 메타의 메타버스 뭐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가상세계로 넘어가는 거를 계속 제안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시4 팀즈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아바타로 넘어가는 거를 제안을 하는데 그런 경향성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장 사람들이 필요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메타버스에 들어갈 유인이 전혀 없다. 그거는 이제 뭐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특수한 기업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해봤더니 야, 이제 내가 회록을 안 써도 되는구나. 뭔가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득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저 외국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구나.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라이즌 워크룸스라는 공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워크룸스라는 공간하고 조금 지나면 저는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같이 콜라보를 발표했던 거는 호라이즌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 도구들을 다 불러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코파일럿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뭔가를 설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3D 객체가 되게 중요하다거나 공감각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면은 예. 이제는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예전에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훨씬 더 유용하고 편하게 결과도 정리 안 해도 되고 코파일럿의 도움도 받고 이 공간이 지금 이제 그런 공간으로 과거의 작년의 공간과 지금의 공간이 또 달라진 경험을 주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만들어 나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하나 둘씩. 그런 분야가 조금 더 먼저 접목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야들은 3D 객체가 되게 중요한 일들 우리가 공간이 더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줌에서 하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3D 공간에 막 들어가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정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사실 팀스에도 코파일럿이 붙을 거고 네. 말씀하신 뭐 번역 기능이 붙을 건데 네. 굳이 왜 내가 또 3D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MS에서 그 메쉬, 그 3D 공간에만 코파일럿을 지원해주진 않을 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공간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디자인도 뭐 종류가 또 엄청나게 이게 다양하고 뭐 건설이나 뭐 네. 설계나 우리가 사실은 공간에서 만나서 실제로 뭐 도면 보면서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변화들이 조금 저는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성 도구들의 경쟁 구도가 이제 조금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디지털 캄브리아기 표현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새로운 종이 등장, 새로운 종이라는 게 텍스트와 보이스와 이미지 영상과 공간을 만드는 그 도구들이 막 생겨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도구들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하고 네. 지금은 이제 막 초기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통합돼 가야지 더 많은 사용자가 편할 테니까 내가 하나의 생성 도구 로그인을 해서 네네. 그 안에서 다 처리되면 좋잖아요. 챗GPT 안에서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네.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네. 코딩도 하고 일도 하고 네네. 그 경쟁이 되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달리가 텍스트 투 이미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에다가 이번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GPT-4가 나왔고 지금 GitHub에 이미 올라 있는 게 포인트2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3가 객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미 갖춰 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계속 부수되어 있는 어떤 다른 생성 방식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럼 오픈 AI는 하고 싶은 거는 이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을 안에서 다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안에서 뭐 이미지 디자인을 해주는 것들 다 그런 방식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강점에 생산성이 있는 도구들이 그렇죠. 또 붙어 있는 거고 분할로 뭐 통합됐다가 다시 또 새로운 기능들이 나타나고 또 경쟁판들을 또 흔들고 네. 이런 패턴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네. 지금 흔히 말하는 이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통합의 추세를 가면서 구글도 생산성 도구들에 다 자기들 또 다 넣잖아요. 기술 또 넣고 예, 있죠. 다 똑같이 넣죠. 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 경험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누가 이 경험에 단절 없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테니까 더 낮은 비용으로 좋은 경험을 단절 없이 이 도구들을 다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인수합병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각각 있는 그 컴퓨터들을 또 인수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 AI 관점에서 보면은 통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네. 기능들의 결합이라든지 기업 간의 결합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거다. 네, 저희 또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메타버스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오히려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 AI 관점에서는 또 다양한 통합이라든지 그런 게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성 AI의 진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또 그와 비례해서 메타버스가 확산하는 속도도 같이 이제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또 모셔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